법리관계도 꼼꼼히 잘 따져보고 그리고 전략적인 대응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위자료 X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깨트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고 하면 그 빡침이 정말 극에 달하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그 위자료 액수가 한 5천만 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법원은 그렇게 많이 인정해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생각보다 법원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마음을 너무 몰라주죠. 그래서 오늘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그리고 나아가서 상간자가 할 수 있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신현승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자기 배우자한테는 미워 죽겠지만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이러고 넘어가고, 하지만 그 미움이 다 상간자한테 가잖아요. 상간자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이러고 이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원고가 배우자 말고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위자료 청구하고 위자료 전부를 다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잠깐요. 근데 바람은 혼자 피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책임도 같이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위자료를 다 지급한 그 상간자가 너도 나랑 같이 바람 폈으니까 내가 네 대신 너희 배우자한테 다 지급한 위자료 중에 일부 네 책임만큼은 돌려줘 라고 제기하는 소송이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좀 무리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우선 변호사님, 아내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분께서 저한테 위자료 청구를 해서 그 전액을 다 지급한 다음에 너도 나랑 같이 바람 폈잖아. 네 책임만큼은 네가 물어내야지 라고 하면서 일부 돌려달라 라고 하는 소송이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들어주신 예에 따르면 같이 바람을 핀 것을 법률 용어로는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는 서로 책임 정도를 따져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그 구상금 청구 관련해서 최근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 하나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고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다 지급받은 다음에 이제 지나 보니까 남편도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좀 뒤늦게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혼 소송을 받자 좀 충격을 받으셨던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그렇게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법적으로 남편의 권리 의무가 이 원고, 배우자에게 그대로 다 승계가 되는데요. 근데 우리 아까 상간자가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구상금 청구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상간자는 이 원고에게도 구상금 청구를 그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법리에 따라서 법원은 어쩔 수 없이 상간자에게 구상금이 인정되는 승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법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상간녀가 원고에게까지 이런 구상금 청구를 한다는 건 좀 선 넘은 청구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건 진짜 일반 상식적인 기준에 봤을 때도 원고에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굉장히 화가 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서도 이건 사실 용납하기 힘든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법리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 사건에서 보면 상간녀가 상대방의 남편 혹은 그 돌아가신 다음에 배우자인 원고 등을 상대로 한 이런 구상금 청구가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통의 경우에 구상금 인정 비율, 즉 상간녀와 그 남편의 책임 비율이 어느 정도로 인정되나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안 주실 수는 없어요. 네. 구상금 청구 소송 들어오면 거의 인정받는 게 대부분이고요. 배우자한테 상간녀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거 소송 당했어요. 구상금 안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아니요,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안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너무 이해는 하지만 이건 이제 법리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비율은 절반씩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일방이 미혼이나 돌싱이라고 속이면서 처음 관계를 시작했다가 결혼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이혼하겠다고 속이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일방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일방에게는 더 많은 비율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요. 결국 법원에서는 바람핀 2명 다에게 너네 둘이 뭐 책임이 똑같으니까 각자 절반씩 부담해라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인정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좀 있어요. 원고가 바람핀 배우자를 용서를 해서 결국은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상간자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장이 이렇게 날아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다시 가정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법이 인정하고 있는 구상금 청구 소송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인정하는 바람에 어렵게 혼인을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선택한 부부들이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도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원고가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해서 전액을 청구를 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간자가 나중에 구상금 청구를 할 걸 대비를 해서 실제로 이 상간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만큼만 인정을 하는 그런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서 변호사님께서는 상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절반씩 인정되는 거니까 상간자한테서 소송을 당했다라고 하시면 연락하셔서 반반씩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합의하자 라고 하시는 게 긴 시간 이렇게 소송하면서 시달리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내 배우자가 상간자랑 합의해서 뭐 반반씩 주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싫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이제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만요. 그렇더라도 법원은 딱 반반씩 부담하라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제 상간자 입장에서 이제 소송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내가 만약 2천만 원 위자료를 전부 다 부담을 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제 받겠다고 구상금 청구 소송 하셔야 되는 건데요. 1,000만 원. 네, 변호사 비용 생각하시면 경제적으로 이게 그렇게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연락하셔서 같이 반반씩 부담하자 이렇게 합의하시는 방안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가 공동 불법 행위여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원고가 그 바람을 핀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그런 내용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바람을 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고요. 상간녀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고 배우자랑 조정을 하였더라도 추후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혼 사건의 조정을 진행하면서 보면 배우자와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를 하면 상간녀한테 소송을 못 하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외도 관계를 입증하는 것만으로 바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법리관계도 꼼꼼히 잘 따져보고 그리고 전략적인 대응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성공 케이스를 통해서 잘 싸워드리는 저희 법무법인 청성의 변호사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잘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